이 영상은 이도치 않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의 도서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우리는 지금부터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읽을 책은 저번에 낭독했던 눈의 여왕의 저자 안데르슨 작가님의 인어공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먼 바다는 매우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지. 근데 그거 아니? 저 아래 깊은 바닷속에는 인어가 살고 있단다. 또한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는 궁전이 우뚝 서 있어. 궁전의 벽은 산으로, 높고 뾰족한 창문은 투명한 호박 보석으로 만들어졌지. 그곳에는 바다에 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용왕은 왕비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왔단다. 그에겐 6명의 아름다운 공주들이 있었지. 그녀들은 모두 하나같이 아름다웠지만 막내 공주가 그중 유난히 빛이 났어. 막내 인어공주는 말이 없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 그리고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았단다. 6명의 인어공주들은 용왕이 해주는 바다 위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은 말했어. 나이가 15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단다. 달빛이 비추는 바위에 올라 지나가는 커다란 배와 숲, 도시를 볼 수 있을 거란다. 내년이 첫째 공주가 15이 되는 해였고 나머지 공주들은 1살 터울이라 막내 인어공주가 물 위로 올라 세상을 보려면 5년을 기다려야 했어. 6명의 인어공주들은 바다 위로 올라가 자신이 본 모든 것과 첫날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약속했지. 막내 인어공주는 여러 날 밤 열린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고 바다 위를 보고 온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자신이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갈 때를 기다렸단다. 인어공주들은 바다 표면으로 올라가 아름답고 새로운 광경을 보는 것을 즐겼어. 공주들은 인간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바다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배들을 향해 노래하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끌려 다가오는 배를 보면 도망치며 웃기도 했지. 5 인어공주들이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올라간 뒤면 항상 막내 인어공주는 혼자 남아 있었어. 막내 인어공주는 울고 싶었지만 인어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었기에 더 괴로워했지. 내가 15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바다 위 세계와 그곳의 모두를 사랑하게 될 텐데. 막내 인어공주는 입버릇처럼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단다. 5 인어공주들은 다 자라 어른이 되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자 바다 위 세상에 흥미를 잃었어. 궁전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편안하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내 인어공주의 15째 생일이 찾아왔어. 용왕은 말했지. 이제 너도 내 손을 벗어날 정도로 다 컸구나. 자, 약속대로 바다 위로 가는 것을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다녀올게요. 막내 인어공주는 물거품처럼 가볍게 반짝이며 물속을 가로질러 올라갔어. 그녀의 머리가 수면에 닿았을 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지. 바다 위에는 3개의 돛대가 달린 커다란 배 한 척이 있었어. 가판위에서는 선원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배 위에서는 음악과 노랫소리가 들려왔지. 인어공주는 헤엄을 쳐서 선실의 창으로 다가갔는데 창 너머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 그녀의 눈길을 끄는 사람은 검은 눈을 가진 잘생긴 왕자였어. 밤이 깊어가고 인어공주는 배와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 그때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몰려왔고 멀리서는 번개가 쳤어. 갑자기 다가오는 폭풍에 배는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요동쳤지.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배는 결국 뒤집혔고 인어공주도 몸을 피해야만 했어. 배의 자네들이 그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 인어공주는 왕자를 찾으러 주변을 둘러보았지. 그때 순간 배가 갈라지며 왕자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거야. 인어공주는 왕자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바닷속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들 사이를 헤엄쳐 들어갔어.
그렇게 왕자를 찾아낸 인어공주는 왕자를 서둘러 수면 위로 끌어올렸단다. 하지만 왕자의 팔과 다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아름다운 눈은 감겨 있었지. 인어공주는 왕자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육지를 향해 헤엄쳤어. 곧 육지가 눈앞에 나타났고 아주 곱고 하얀 모래로 된 해변으로 왕자와 인어공주는 밀려오게 돼. 인어공주는 해변에 왕자를 눕혔어. 그리고 왕자가 깨어나기를 바라며 왕자의 곁을 지켰지. 잠시 후 해변 근처에 있던 크고 하얀 건물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건물에서 많은 아가씨들이 해변으로 나왔어. 인어공주는 물 밖으로 높이 솟아나온 바위 뒤로 헤엄쳐가 몸을 숨겼단다. 잠시 뒤 아가씨들 중 한 명이 왕자를 발견했어.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다른 사람들을 불러왔지. 곧이어 다행히 왕자는 정신을 차렸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어. 하지만 왕자는 인어공주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어공주에게는 그 미소가 닿을 수 없었단다. 그렇게 왕자는 건물로 들어갔고 인어공주는 우울해하며 용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 뒤로도 막내 인어공주는 항상 말이 없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어. 원래도 그랬지만 바다 위를 다녀온 뒤로 더욱 심해졌지. 언니들은 물 밖으로 가서 본 것에 대해 물어봤지만 막내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 한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 곧바로 다른 언니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중 용감했던 셋째 공주는 예전 강을 타고 육지를 구경하러 갔을 때 그 왕자가 사는 곳을 본 적이 있었어. 셋째 공주는 말했지. 막내야, 이리 와보렴. 셋째 공주는 막내 인어공주의 손을 잡고 왕자의 성까지 헤엄쳐 올라갔어. 왕자의 성은 옅고 반짝이는 황금색 돌로 지어져 있었어. 인어공주는 높고 투명한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방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젊은 왕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이제 왕자가 어디 사는지 알게 된 인어공주는 여러 날 밤을 그 근처의 바다에서 지냈어. 인어공주는 밝은 달빛이 비추는 왕자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곤 했지. 그렇게 인어공주는 점점 더 왕자가 좋아졌고 직접 그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막내가 소중했던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내 공주는 지상에 대해 제일 잘하는 용왕을 찾아가서 물었어. 인어와 인간이 함께 지낼 수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들은 아주 못됐어. 너의 아름다운 물고기 꼬리는 지상에서 흉측하게 취급할 뿐이란다. 그런 말 말고 얌전히 내 방으로 돌아가렴. 막내 인어공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물고기 꼬리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 날이 갈수록 왕자에 대한 인어공주의 마음은 깊어져만 갔고 인어공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왕자와 함께하고 싶었지. 그러다 문득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어. 언니가 해준 이야기 중에 아주 교활하지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바다 마녀가 깊은 바닷속 해초 더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 그녀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막내 인어공주는 조용히 용궁을 빠져나와 바다 마녀가 살고 있다는 마녀의 집으로 찾아갔어. 난파된 배로 만들어진 마녀의 집에 다다른 인어공주는 마녀의 집 앞에 바다 마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바다 마녀는 말했지. 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단다. 넌 참 어리석구나. 다리를 얻고 싶다니. 그리고 젊은 왕자가 너와 사랑에 빠지길 원하는 거지. 인어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말했어. 맞아요.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래. 대신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주면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막내 인어공주는 두려웠지만 망설이지는 않았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좋아. 하지만 명심해. 사랑을 얻지 못하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너는 다음날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거야.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바다마녀는 막내 인어공주에게 마법의 물약을 건네주었어. 이 약을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마른 땅에서 마셔야 해. 그럼 너의 꼬리가 다리로 변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 뒤 마녀는 주문을 외웠고 인어공주는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지.
하지만 인어공주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잃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해가 뜨기 전에 왕자의 성으로 헤엄쳐 갔어. 왕자의 성에 도착한 인어공주는 지상으로 올라와 물약을 삼켰단다. 약은 목을 타고 흘러갔고 극심한 고통에 인어공주는 쓰러져 버렸지. 해가 뜨고 인어공주는 잠에서 깨어나 통증을 느꼈어. 근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자 바로 앞에 왕자가 서 있지 뭐야. 왕자는 검은 눈동자로 인어공주를 바라보고 있었지.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물었어. 당신은 누구죠? 어째서 이런 곳에...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인어공주는 그저 깊고 푸른 눈으로 왕자를 바라볼 뿐이었어. 그러자 왕자는 인어공주를 안타깝게 여겨 그녀를 성 안으로 데려갔어.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인어공주는 마치 천사 같았고 궁전 안내 모두가 그녀를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어. 인어공주는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고 왕자는 인어공주를 각별히 여겼단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살 수 있어 행복했지만 바다에 대한 그리움에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바다에 다리를 담그며 그리운 가족들을 떠올리곤 했어.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다리를 담그고 있던 인어공주는 저 멀리 언니들이 지나가는 걸 봤고 그녀들에게 팔을 뻗었어. 그러자 언니들은 인어공주를 알아봤단다. 언니들은 모두 인어공주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말해줬어. 그날 이후 언니들은 매일 밤 인어공주를 보러 왔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 왕자가 인어공주를 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할 때면 인어공주는 눈빛으로 물었어. 왕자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지 않나요? 왕자는 대답했지. 무척 당신이 소중하죠.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준 아가씨와 닮았어요.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록 그녀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꼭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인어공주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 불안하고 슬펐던 거야. 며칠 뒤 인어공주는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부모님의 바람으로 왕자가 이웃나라의 공주를 만나러 가게 되었지. 이웃나라의 공주는 매우 아름답고 깊고 푸른 눈으로 밝게 미소 짓고 있었어. 그녀는 쓰러져 있던 왕자를 보고 도와줬던 그 사람이었어. 당신이군요. 나를 구해준 사람이. 왕자는 이웃나라의 공주를 꽉 껴안았어.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인어공주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 이제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 테지. 왕자와 이웃나라 공주는 결혼을 치르기로 약속하고 함께 왕자의 성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들은 배에 올랐고 배는 가볍고 고요하게 바다를 미끄러져 나갔단다. 인어공주는 오늘 밤이 왕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왕자를 위해 집과 가족을 포기했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포기했지. 하지만 왕자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야. 인어공주는 모두가 자러 침실로 들어가자 가판 위에 혼자 남아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 그때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파도 사이로 올라오는 걸 봤어. 언니들은 모두 예전과 같이 아름다웠지만 바닷속에서 빛나던 긴 머리카락이 잘려있었지. 네가 다시 인어가 될 방법을 찾았어. 이 칼을 받아. 해가 뜨기 전에 칼로 왕자의 가슴을 치르면 바다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언니들은 인어공주를 위해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대가로 칼을 받아왔던 거야. 칼을 건네주고 언니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파도 밑으로 들어갔어. 인어공주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왕자의 침실로 향하게 돼. 침실에는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가 함께 잠들어 있었지. 인어공주는 허리를 굽혀 왕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단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어. 하늘은 동이 트느라 빠르게 붉어지고 있었지. 인어공주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날카로운 칼을 보고 다시 한번 왕자에게 눈길을 돌렸어. 다음 순간 인어공주는 칼을 바다로 던져버렸지. 눈이 흐릿해진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라보다가 해가 뜨기 직전 바닷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어. 그리고 거품이 되어 녹아버렸단다. 잠시 후 태양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고 따뜻하고 온화한 햇살이
물거품을 비추었어. 인어공주가 사라지자 배 위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떠들썩하게 되었지.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잔잔히 제 갈 길에 갔고 바닷물은 가장 맑은 유리처럼 투명했던 한 아름다운 날이었어. 우리가 바라보는 먼 바다는 매우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지. 근데 그거 아니? 저 아래 깊은 바닷속에는 인어가 살고 있단다. 대가는 목숨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도서관은 열려 있을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다시 찾아주세요.